제목 저문날.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가 밀고 나가는 선역 하늘길. 집채 같은 비행운이 잃었다간 곧 쓰러진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목 저문날. 저물었다고 하는 거죠. 저물역을 저문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저문날.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가 밀고 나가는 선역 하늘길. 집채 같은 비행운이 잃었다간 곧 쓰러진다. 이거 이시영 시인의 이 짧은 시들 참 특징이 있네요. 네, 딱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행운이 보이죠. 비행운은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구름입니다. 이게 주로 어느 계절에 많이 보이나요? 뭐 계절에 상관 없을까요? 보통 비행기 여객기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투기, 굉장히 높이 뜨는 전투기에서 이런 비행운이 일어납니다. 고공으로 나기 때문에 거기는 뭐 기온이 낮죠? 거기에다가 이제 속도를 빨리 내느라 연소를 많이 해서 연료를 많이 쓰니 거기서 내뿜는 그 열기들이 수증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행운이 생깁니다.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 경험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시 경험, 이건 하나님 경험하고 비슷한 어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시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마법, 마술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단조로운 게 아니에요. 이슬, 안개, 서리, 구름, 하늘, 뭐 귀뚜라미, 지렁이, 꽃망울, 아이들의 웃음소리, 뭐 끝없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찰나, 어떤 순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고 잡아낼 수 있는,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인이 될 수 있냐, 없냐를, 그게 이제 판단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을 느끼긴 하는데, 언어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냥 대충 단어들을 적절하게 나열한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문날, 저녁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가 이 고공을 비상하고 있는 빠른 속도의 이 공군 비행기, 이거를 나비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으니까 손톱만하게 보이죠. 비행운은 길게 꼬리를 물죠. 그 앞에 그 비행운이 시작되는 맨 앞부분 보면 그냥 까만 점처럼 보입니다. 손톱만한 거죠. 나비 한 마리 정도에 더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가 밀고 나가는 선역 하늘길, 한 마리가 밀고 나가는 선역, 서쪽 방향의 선역 하늘길. 그 비행기를 나비로 보는 거예요. 하늘길을 밀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나비들도 늘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나비가 날아가는 것은 공군 비행기가 멋진 비행운을 만들면서 나가는 건 그것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죠. 다른 게 아닌 거죠.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가 밀고 나가는 선역 하늘길. 이거 그 비행기가 나가는 그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집채 같은 비행운이 이렇다간 곧 쓰러진다. 대단한 비행운이 이렇지만 곧 사라지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남기도 하긴 합니다. 바람이 많을 때는 빨리 없어질 거고요. 그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그 공군 전투기가 아무리 멋진 비행운을 만들어 놔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나비도 그런 거죠. 나비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비가 이 하늘길을 가는 거나 뭐 아무 흔적도 없죠. 사라지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비행기도 사실은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나비와 공군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결국은 같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의 마음에는 나비가 있는 거죠. 나비. 여기서 뭐 교훈을 잡고 찾아보고 할 건 없습니다. 시는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떠한 순간을 포착해서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걸 순간을 아무렇게나 묘사할 수는 없고 그 시인의 세계 이해만큼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 교훈을 여기서 찾겠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어떤 울림은 있는 거죠. 결국 뭐 대단하게 자기의 인생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나 뭐 대통령이라도 좋고 재벌이라도 좋고요. 이름을 떵떵거리게 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름 없이 나비처럼 산 사람이나 결국 다 쓰러지는 거죠. 비행운이 없어지듯이 모든 위대에 있던 사람들의 업적들도 다 없어지죠. 뭐 이건 뭐 흔히 우리가 듣는 이야기고 하는 이야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체를 뚫어보지 못하니까 문제죠. 실체를 뚫어본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딸려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나비의 비상, 그러니까 선역길로 하늘길을 가는 거하고
엄청난 폭격기의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행운을 만들어내면서 날아가는 것을 뭐 그게 그거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추세한다거나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진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하는 일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비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그 나비처럼 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좀 역설적이에요.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가 이건 실제로는 나비가 아니죠. 또 손톱만한 게 아니죠. 현대 최첨단 기술과 그리고 물적인 토대 모든 것들의 집약이 이 현대 폭격기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비 한 마리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비 한 마리로 보자. 이 세계에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비롯해서 그러한 일들, 그러한 돈벌이들, 1억 1,900,000원 그러한 것들, 손톱만한 나비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체를 뚫어보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저문날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가 밀고 나가는 선역 하늘길, 집채 같은 비행운이 이렇다간 곧 쓰러진다.